지갑을 주어서 돌려줬었는데 횡령했다는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여성 다리 41번을 찍은 몰카범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죠.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살인을 저질렀든 뭘 하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자체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나쁜 놈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11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신준건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범법자에게 저런 것까지 해줘야 해? 범인 잡는 게 중요하지 그런 사소한 절차가 뭐가 중요해? 이런 얘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흉악하고 나쁜 범인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절차가 무시되거나 증거를 입수하면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나쁜 놈을 잡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성 다리 41번을 찍은 몰카범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을 잠깐 들여다보면 절도죄로 긴급 체포돼서 호송되던 중에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풀어준 A씨. 그런데 사진첩 안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은 수많은 사진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폰을 돌려주지 않고 체포 5일 후에 이미 제출 동의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A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죠. 그 이유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지 며칠이 지나서 이미 제출 동의서만 받은 상태로 적법한 증거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도죄만 인정되고 무죄가 선고됐던 거죠. 실제로 이런 점을 노리고 박사방의 공범들이나 정준영의 변호사가 증거 확보에서 위법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우니까 수사 절차에서의 어떤 작은 문제점들을 문제 삼아서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과연 나쁜 놈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과정은 다 용서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정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 중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살인을 저질렀든 뭘 하든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자체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들,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춘재가 한 살인사건에 누명을 쓰고 살인죄로 20년간 복역한 윤석여 씨 사건. 야간에 죽였습니까? 야간에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34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냐는 물음에 주저없이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3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길었던 20년 옥살이. 20대 청년은 어느새 50대 중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아마도 그가 처음으로 범인으로 몰렸을 당시에는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아마 손가락질하고 매도했을 겁니다. 그 밖에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홍 씨. 당시 빨간 옷을 입으면 죽게 된다라는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돼서 가혹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었죠. 다행스럽게도 증거 불충분으로 일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평생 경찰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2002년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 체포와 감금, 폭행 등을 당했다면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사람이 무려 27명이나 됩니다.
특히 10대 피해자가 많고 석방된 뒤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 이상이 된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진짜 범인이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만약에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게 됐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다 온전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사건도 있었죠. 버스 안에서 지갑을 주었어. 이거를 기사한테 돌려줬었는데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취업 준비생의 얘기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버스 안에서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게 됐고 이것을 내리면서 그 버스 기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여자친구한테 내가 오늘 버스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버스 기사한테 전달했다. 이런 대화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경찰이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중에서 지갑을 습득하는 장면만을 캡처한 상태로 증거로 제출해서 기소했던 거죠. 충분히 그 뒤에는 버스 기사한테 돌려준 영상이 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취업준비생을 용의자로 본 다음에 물론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뒷장면에 대해서는 영상 자체를 삭제를 합니다. 나중에 이게 항소심에서 밝혀졌죠. 그 당시에 피고인한테 만약에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버스에서 지갑을 주어서 버스 기사한테 주었다라는 내용의 녹취가 없었다면 아마도 피고인은 점유유탄물 횡령죄의 범인으로 계속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게 대화가 돼 있었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무려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푸는 데는 3년여라는 세월이 필요했죠.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법한 재판을 받아서 범인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실제로 처음 사건이 보도되고 제대로 된 내용들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여론 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미 재판을 받아서 범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다 하더라도 무죄 선고된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앞에 범인으로 몰렸던 부분만 기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제대로 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직자 가해자가 적법 절차를 모두 거치고 정당하게 죗값을 받아야지만이 피해자의 억울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거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해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정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나쁜 놈이라고 섣불리 매도하기 전에 확실하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확정 짓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